안녕하십니까. 에빠쿠팜 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2급 지원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8강의 내용으로 예방형 대상 하편의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2장 치유농업 서비스의 대상자 진단 1. 치유농업 대상의 이해 예방형 대상 하편이 되겠습니다. 인간 성장 발달의 이해 가 성장과 노화 페이지 97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 라이프 사이클이죠. 시간 흐름에 따라 개인 삶의 변화를 단계별로 구분하는 발달 심리학의 근간을 두고 있다. 첫 번째, 신생아기 출생 후 1개월간의 기간을 말한다. 출생 후 바로 호흡, 배설, 체온 조절의 순으로 생리가 조절됩니다. 첫 번째 호흡은 폐를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장된 지방을 우선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신생아기에는 신장 기능이 미성숙하여 소변 농축이 불안전하고 탈수 위험과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합니다. 촉각이 가장 먼저 발달하며 대부분 태내에서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시각은 가장 늦게 성숙하여 출생 후 1개월이 지나야 초점을 맞추고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영유아기입니다. 영아기 신생아기를 지나 출생 후 1살까지입니다. 출생 후 영아기에는 근육과 신경계가 성숙해지며 조화로운 활동이 가능해지고 의사 전달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척수의 뉴런이 수초, 마이엘린입니다. 수초에 둘러싸이게 되고 절연이 되면서 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영아기에는 중추신경이 연결과 수초화가 계속해서 진행되며 뇌가 성숙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감각, 특히 촉각을 통해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고 합니다. 영아기 때는 촉각을 통해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고 하네요. 영아기에는 기쁨, 분노, 공포 등의 1차 정서가 점차 발달하여 다양한 정서로 분화된다고 합니다. 영아기에는 양육자와의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이 중요하며 애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영아기에. 또한 영아기에는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이 기초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영아기 때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이 기초가 된다. 다음 유아기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이전까지 유아기라고 합니다. 유아기에는 신체적 성장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또한 운동 기능, 정서, 사회성, 인지, 언어가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가 유아기라고 합니다. 또한 유아기에는 대근육과 소근육 활동 등 근육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화와 배설기관이 통제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유아기라고 합니다. 유아기는 훈육에 의해 사회화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 2차 정서로 발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서 표현에 대한 이해와 정서 규제 능력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유아기라고 합니다. 다음 아동기입니다. 아동기는 초등학교부터 사춘기까지를 아동기라고 합니다. 아동기에는 신체적 발달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또한 뼈가 신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육하면서 성장통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동기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직관적인 사고와 전조작적 사고의 특색은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동기에는 인지적으로 성숙하여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이해하고 논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고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아동기에는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과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등 사회적 기술의 학습도 익히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4. 청소년기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청소년기, 사춘기부터 성인이 되는 사이를 청소년기라고 하죠. 이러한 청소년기는 생식 능력을 갖추는 시기이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기는 운동 능력이 최고조에 도달하고 지적 능력도 급성장한다고 합니다. 청소년기가.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감정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사춘기는 전두엽의 실행 기능이 성숙하게 되며 전두엽의 구조적 변화도 동반되며 전반적 뇌성숙이 완결되는 시기라. 또한 청소년기는 실행 기능이 성숙하게 되고 차후 성인이 되어서도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자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며 추상적이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사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잡한 사고가 가능함에도 경험이 부족하여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는 성인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나 예민도는 성인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담배나 술 같은 약물에 대한 취약성이 성인과는 매우 다른 시기라고 합니다. 다음 5. 성인기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성인기, 청소년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노년기까지. 이러한 성인기는 생리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는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40세 이후부터는 골격근의 세기가 약해지고 순환 기능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40세부터 한다니까 상당히 빠르네요.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며 생식세포의 생산 능력도 약화된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관리를 통해 자신의 생활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생애 발달 과업 속에서 사회적 역할을 지향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성인기는 다음 세대를 돌보고 미래를 위한 긍정적 유산을 남기며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로 환원하거나 가치 창출의 생산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6. 노년기입니다. 노년기는 65세 이후,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65세 이후를 노년기라고 합니다.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생리적 기능의 쇠퇴가 계속되고 곤란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지연된다고 합니다. 죽음은 심장혈관계의 기계적 고장과 주요 장기에서의 치명적 질병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혈관계를 튼튼하게 해야 좀 오래 살 것 같습니다. 1951년에 국제노년학회가 노년기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 환경 변화에 대해 알맞게 대응할 신체 조직이 불완전한 사람. 자아 통합감의 능력이 감퇴되어 가고 있는 사람. 신체 조직 기능의 쇠퇴가 일어나는 사람. 생활 적응력이 감퇴되어 가는 사람. 이게 국제노년학회가 정의를 내린 노년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간 성장 발달의 이해 중에 프로이드의 정신성적 발달, 페이지 100이 되겠습니다. 정신분석 이론, 19세기 말 지그먼트 프로이드에 의해 창안된 이론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프로이드에 의해 창안된 이론입니다. 인간 행동과 성격 형성의 무의식적 동기와 생물학적 욕구 및 충동은
생후 5년간의 생활 경험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5년 동안에, 생후 5년 동안에 일생의 그 성격을 다 결정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문제 행동의 원인을 주로 무의식, 성격 구성 요소, 원초와 이드죠. 본능이라고도 합니다. 이드, 자, 에고, 초자, 슈퍼 에고, 방어기제에서 찾아서 치료한다고 합니다. 성격의 요소마다 독특한 기능, 특성, 구성 요소, 작용 원리 및 기제들을 가지고 서로 밀접하게 관계한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구황남장생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구황남장생. 성격이 형성되는 각 발달 단계에서 내담자의 욕구를 적절하게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각 단계별로 리비도, 즉 본능의 만족 여부에 따라 정상 성격, 이상 성격, 고착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고착은 특정 발달 단계에서 과다한 만족이나 과다한 좌절을 경험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현재 무슨 단계에 있든지 상관없이 특정 단계의 문제점이나 쾌락에 계속 집착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프로이드의 정신성적 발달 5단계의 첫 번째는 구강기, 오랄 스테이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강기는 출생 후부터 1세까지입니다. 리비도, 즉 본능이 입과 구강 부위 등에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구강기의 욕구가 충족되면 자신감 있고 관대하며 외부 세계에 대하여 신뢰감을 지니는 안정된 성격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구강기 욕구가 과도하게 충족되면 의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구강기적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도하게 충족돼도 좀 안 좋죠. 의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라고 하죠. 구강 만족의 좌절은 지나친 구강 흡입적 행동, 즉 과식, 흡연, 음주 등이나 구강 공격적 행동, 욕설, 험담 등 다른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불신과 거부 및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혹은 무력감 등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 학문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 학문기 Anal Stage 1세에서 3세까지입니다. 리비도 즉 본능이 학문주의에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보다 강렬한 쾌감을 얻기 위해 배설을 미루는 보유와 배설을 통해 쾌감을 경험하는 방출을 통해 만족을 얻는다고 합니다. 유아의 배변 훈련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1세에서 3세까지인 학문기입니다. 적절한 요구 만족 경험,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적이며 협동적인 성격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배변 훈련, 청결이나 질서에 대한 강박적 욕구를 보이거나 배변 후 근육 이완 쾌감에 고착하게 되면 폭발적 학문기 성격으로 지저분하고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남근기입니다. 펠릭 스테이지입니다. 펠릭 스테이지 3세에서 6세. 이런 연령은 학자에 따라서 살짝 약간씩 다릅니다. 성격 발달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미의 남근기입니다. 남아는 이성 부모에 대한 사랑을 독점하려고 하고 동성 부모를 경쟁자로 인식합니다. 이것을 오이디퍼스 컴플렉스 또는 이디퍼스 컴플렉스라고도 합니다. 그 반대는 일렉트라 컴플렉스입니다. 여아가 그 아버지를 좋아하는 그러한 그 상태죠. 이러한 컴플렉스는 억압, 리플레션,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 억압과
동일시를 통해서 해결한다면 건강한 성 개념과 역할을 습득하고 건강한 이성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의 발달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만일 그렇지 못하면 지나치게 복종적이거나 경쟁적 성격 특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남근기가 성격 발달에 특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이래서인 것입니다. 다음 잠복기입니다. 네 번째죠. 레이턴트 스테이지. 6살에서 사춘기까지입니다. 오이디퍼스 컴플렉스, 이디퍼스 컴플렉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아동은 성적 충동의 폭풍기가 지나면서 비교적 평온한 시기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러한 잠복기에는 부모와의 동일시가 강력해지고 그로 인해 자아가 성숙하고 초자아가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잠복기가 자아가 성숙하고 초자아가 확립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전에 막대한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는 이제 부모에 대한 애정을 발달시키고 동성 친구와의 강한 사회적 유대를 확립하는 것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잠복기에 부모에 대한 애정도 발달하고 친구와의 강한 사회적 유대를 확립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열등감이 형성되고 소극적이고 히피적인 성격 특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생식기입니다. 제니탈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제니탈 스테이지. 이때는 사춘기 이후입니다. 리비도가 이성에게 집중되는 시기이다. 이성과의 연인 관계를 통해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 과제를 안고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발달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성적으로 성숙하여 결혼하게 되며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프로이드의 정신 성적 발달에 있어서 마음의 지향학적 모델은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분하고 하나의 연속성상에서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식, consciousness입니다. 의식은 인간이 항상 자각하고 있는 사고, 자각, 느낌, 기억 등이 속해 있는 영역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전의식입니다. 프리컨셔스니스입니다. 전의식,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의식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하는 역할이 전의식입니다. 다음 무의식입니다. 세 번째 unconsciousness, 무의식, 욕망, 충동 등이 의식으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억압된 영역입니다. 인간의 행동의 동기, 즉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이 행동이나 성격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합니다. 억압해 놓았던 과거 사건을 인식하고 거기에 내포된 정서, 에너지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격 구조. 프로이트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마음의 지형학적 모델을 성격 구조 이론으로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성격 구조 이론은 첫 번째 원초와 이드입니다. 본능. 즉 원초와 이드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생물학적 욕망인 것입니다. 또한 원초와는 쾌락 원리에 따라 작동하므로 논리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자아입니다. 에고. 자아는 원초와의 본능과
외부 현실 세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현실 원리에 의해 작동하므로 현실적, 논리적, 이성적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자아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리적 증상과 정신병리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성격 구조 세 번째, 초자아입니다. 슈퍼에고. 초자아는 현실보다는 이상을, 쾌락보다는 완벽을 추구하는데 원초와의 본능적 충동을 억제하고 자아가 현실적인 목표 대신에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목표를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목표 대신 현실적인 목표를 하는 자아죠. 자아 단계.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초자아다. 이러한 초자아는 5살 내지 6살경에 형성이 되어서 10살 내지 12살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자아는 내담자의 마음속에 내면화된 사회적 규범과 부모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이 세 요소, 즉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 세 요소 간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세 요소 간의 세력 불균형은 여러 가지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불안은 원초와 자아, 초자아 사이 갈등이 정신 에너지 통제를 넘어설 때 발생하는 것이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이 발생하면 자아는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갈등을 감소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아가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방어기제라고 하는 기능을 발달시키게 한다고 합니다. 자아가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방어기제라고 하는 기능을 발달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그 특징을 요약해서 보면은 정신현상 혹은 정신병리는 반드시 심리적 원인이 있다는 가설, 정신결정론을 기본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의식이 행동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의식화, 즉 통찰을 통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욕동은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 정신적 갈등 기본 에너지가 욕동입니다. 욕동은 모두 만족되지 못한다. 이때 갈등이 발생하고 이 갈등과 욕등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어 의식으로 못 올라오고 무의식으로 억압된다. 프로이드의 정신구조론은 역동적 정신과정을 매개하는 마음의 세 가지 구성 요인은 이드, 초자아, 자아인데 이드는 원초와 즉 쾌락과 원리를 추구하는 인자이고 초자아, 슈퍼에고는 현실의 도덕률로서 이를 억압한다고 합니다. 또 자아, 에고는 타협과 절충을 통해 현실에 적응해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중에 치료 기법은 자유연상, 꿈분석, 전이분석, 저항분석, 훈습 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심리적 방어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방어기제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욕구나 충동 등과 초자아의 압력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는 기전이다. 방어기제의 정의입니다. 즉 자아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결하지 못할 때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불안감을 제거하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심리적 기제이다. 그래서 방어기제는 무의식적인 심리적 기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욕구나 충동 등과 초자아의 압력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는 기전이 방어기제죠. 이러한 방어기제의 4가지 요인은 개인의 선천적 기질, 두 번째, 초기 아동기에 겪었던 스트레스 성질, 세 번째, 부모나 주요 인물의 모델링, 네 번째, 특정 방어를 사용한 후의 체험적 결과에 의해 상호작용하여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방어기제의 4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어기제에 대해서 종류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예를 들어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억압입니다. 순서는 교재에 있는 거하고는 조금 틀리게 하였습니다. 억압, 리프레션입니다. 이 102에서 103페이지입니다. 억압은 스트레스 상황을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억누르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기 싫은 과제를 하지 않고 그냥 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숙제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잊어서 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억압입니다. 다음 부정입니다. denial. 부정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왜곡함으로써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치병, 즉 암 같은 병을 진단받았을 때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부정을 합니다. 내가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부정을 하는 거죠. 다음 반동 형성입니다. 반동 형성, 리액션 포메이션입니다. 내용으로는 실제 느끼는 정서와 정반대의 정서로 반응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려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에게 극심한 적개심을 가질 때 매우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 이런 게 리액션 포메이션입니다. 반동 형성입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게 반동 형성입니다. 다음은 투사입니다. 프로젝션, 투사. 투사는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에게 적개심을 가진 아들이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엄마하고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은 엄마 때문에 그랬다고 엄마 탓을 하는 거, 이런 것이 투사입니다. 다음 합리화입니다. rationalization, 합리화. 합리화의 내용은 불쾌하거나 실망을 주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취업에 실패했을 때 입사하면 맨날 야근해야 하는데 취업 안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하면서 스스로 위안하는 그러한 경우, 이것이 합리화입니다. 다음 퇴행입니다. regression. 이 내용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그 이전의 발달 단계 수준으로 뒤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동생이 태어나면서 유아가 부모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우유병을 달라고 하는 경우, 또는 동생이 태어나 이후 그동안에 소변을 가리던 유아가 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도 퇴행입니다. 다음은 억제입니다. 서프레션. 억제죠. 서프레션. 억제하고 억압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고통을 주는 기억을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방어 기전 중에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이 억제 하나인 것입니다. 마음에 고통을 주는 기억을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 무서운 밤길 걸으면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 이런 것이 억제입니다. 다음 동일시입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동일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특징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자아와 초자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성격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기전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경우입니다. 다음 승화입니다. 서브리메이션. 성적 또는 공격적 욕구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건전한 행동으로 전환하는 가장 성숙한 방어기제다. 예를 들면 공격적 욕구를 스포츠 활동을 통해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스타가 된다든지 이런 거, 이중격투기 선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승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 대치입니다. 대치는 디스플레이스먼트입니다. 교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치환하고 좀 구별하기 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치는 어떤 대상에게 향했던 태도, 요구, 공격적 행동을 다른 대상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속담에 꽁 대신 닭입니다. 그래서 대치는 공격적인 대치와 애정적인 대치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든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는데 아주 그와 비슷한 용모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런 것도 대치입니다. 다음 치환입니다. 치환, 리플레이스먼트. 치환은 어떤 대상에게 느낀 감정을 방향을 바꿔 다른 대상에게 감정을 발산하는 것으로 강하고 위협적인 대상에 의해 촉발된 충동이지만 감정을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을 긴다. 또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지람 듣고 집에 와서 부인에게 화낸다. 이런 것도 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징화입니다. 이건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부여된 감정적 가치를 어떤 상징적 표현으로 전치하는 것. 이것은 예를 들면 꿈, 공상, 신화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다음 보상입니다. 컴펜세이션입니다. 보상은 자신의 성격, 지능, 의무 등과 같은 결함을 메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은 고추가 맵다 또는 키 작은 사람이 목소리가 크다 등입니다. 다음 해리입니다. 해리. 디소시에이션입니다. 물론 교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마음을 편찮게 하는 성격의 일부가 그 사람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성격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해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중성격, 양두구육, 지킬박사와 하이드, 이것이 해리인 것입니다. 히피, 이베이전입니다. 어보이던스도 되겠죠. 히피, 이베이전. 내용으로는 위험한 상황이나 대상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식 사망 소식 등 충격적인 소식에 기절하는 것, 이런 것이 히피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항입니다. 괴롭고 불안한 억압된 자료들이 의식적으로 떠올라오는 것을 막는 것이 저항입니다. 예를 들면 큰 충격을 받고 나서 그 원인이 되었던 사건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 되겠습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 환상은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거나 부적절함에 관한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응하기 위해 즐거운 상상과 공상적인 성취를 하는 백일목, 데이드리밍입니다. 데이드리밍. 예를 들면 복권 당첨이 되겠습니다. 매슬로우 욕구 위계 104페이지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로 칼 로저스와 함께 인본주의 심리학자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누구나 개인적 발달을 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로 보았다.
매슬로우는 인간이 행동하도록 동기화시키는 요인과 개인을 완전하게 기능하는 삶으로 이끄는 동기에 관심을 가진다.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적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며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생을 통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마치 피라미드처럼 기본적인 것부터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런 단계 등을 욕구 위계라 하고 매슬로우는 정의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육체 및 생리적인 것으로서 이곳이 충족되어야 그 위의 안전 욕구를 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안전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상해의 욕구를 추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 문명에 의하여 식물과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매슬로우는 인간의 성숙을 위한 필요 조건과 식물의 관계를 욕구 5단계설과 연결지어 규정하였는데 이를 치유농업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를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기초 단계에서부터 위로 단계가 올라간다 합니다. 기초 단계는 피지올로지컬, 즉 육체 및 생리적 욕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육체 및 생리적 욕구는 숨 쉬는 거, 음식 먹는 거, 물, 섹스, 잠자는 거, 또 항상성, 또 배설 이런 것이 육체 및 생리적 욕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안전의 욕구, 세이프티입니다. 이것은 몸의 안전, 고용의 안전, 자원의 안전, 그 다음에 모랄, 도덕성의 안정, 가족의 안전, 그 다음에 건강의 안전, 재산의 안전, 이런 것이 안전의 욕구입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애정 및 소속의 욕구입니다. 러브하고 빌롱잉이죠. 사랑과 소속. 그래서 우정, 가족, 그 다음에 성적인 친근감, 이런 것이 애정 및 소속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에스팀, 존중입니다.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셀프 에스팀, 자아 존중, 확신, 성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존중해 주는 거,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 이런 것이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다음엔 다섯 번째 단계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입니다. 5단계 도덕성, 창조성, 또 자발성,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선입관념에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5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5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육체 및 생리적 욕구 단계입니다. 의식주, 먹고 자는 것, 종족 보존 등 최하위 단계가 되겠습니다. 욕구가 충족되면 활력, 열정, 기민함 등이 나타나지만 충족되지 못하면 피로, 활력 상실, 무기력, 게으름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치유농업에 적용하면 정원은 신선한 공기, 해맑은 빛, 신선하고 양분이 듬뿍 든 음식물을 제공한다. 치유농업의 공간인 정원이 가지는 이러한 의미는 매슬로우의 1단계 욕구와 연결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다음 2단계 안전의 욕구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의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욕구가 충족되면 정서적 안정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충족되지 못하면 불안과 공포, 긴장, 신경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2단계를 치유농업에 적용하면은 정원은
심리적으로 긴장을 완화시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치유농업 서비스 대상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 애정 및 소속의 욕구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애정을 주고받고자 하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욕구가 충족되면 상호 존중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지만 충족되지 못하면 공허감, 무가치감, 고독감, 적대감 등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3단계 애정 및 소속의 욕구를 치유농업에 적용하면 치유농업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경험을 나누고 농작물에 대한 애정이 길러지면 그들에 대한 책임감과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4단계,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즉, 자기 존중과 타인 존경을 필요로 하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욕구가 충족되면 자신의 힘, 가치, 적절함에 대해 확신을 지니게 되지만 충족되지 못하면 열등감, 무력감과 함께 스스로 용기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4단계인 자기 존중의 욕구를 치유농업에 적용을 해보면 정원을 포함한 농업활동은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도우며 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와 동료에 대한 존중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5단계,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면 불만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슬로우의 욕구위계 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를 치유농업에 적용해보면 정원을 포함한 농업활동은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식물의 성장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식물과 동물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인간 삶의 과정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지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입니다. 104에서 108페이지입니다. 에릭슨은 독일 출생의 미국인 발달 심리학자이자 철학자로 인간의 사회성 발달을 제시했습니다.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이론에 기초하면서도 성격에서 원초와 즉 본능, 이드보다는 자아 역할을 중시한 자아 심리학의 창시자입니다. 에릭슨은 자아 심리학의 창시자이죠. 어린이가 사는 환경은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이고 자기 인식과 자아 정체성의 원천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해하기 쉽게 프로이트와 에릭슨의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그문트 프로이드는 심리 성적 발달 이론을 주창하였습니다. 심리 성적 발달 이론이고 에릭 험버그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입니다. 즉 프로이트 이론을 확대하였습니다. 프로이드는 심리 성적 발달 이론이고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 대상을 보면은 프로이드는 신경증적 환자, 에릭슨은 연구 대상이 건강한 성격 보유자, 건강한 자아 개념의 발달과 자아 통합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이트는 삶의 원동력을 원초화로 즉 이도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에릭슨은 자아를 성격의 중심적 구조로 보고 자아 정체성 이론을 주창하였습니다. 자아 정체성 이론을 주장한 것이 에릭슨입니다. 다음 프로이트는 청소년기까지를 다뤘습니다.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보았죠. 반면에 에릭슨은 전생의 발달, 즉 라이프 사이클 시어리에서 생애 주기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생의 발달, 생애 주기 이론을 주장한 것은 에릭슨입니다. 또한 정체성 또는 정체감, 아이덴티티죠. 정체감이라는 정신 분석학적 용어를 심리사회적 맥락에서 처음 사용한 것이 에릭슨입니다. 그래서 자심리학자로 부른다고 합니다. 에릭슨은 자심리학자로 불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를 프로이드의 5단계와 비교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이드의 구강기 영유아기입니다. 이때는 에릭슨의 8단계 중 1단계는 출생에서 1세까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는 신뢰감과 불신감이 형성되는 것이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는 아이를 챙겨주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욕구가 사람들이 무관심하다고 여겨 세상을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구강기 때 욕구를 잘 충족시켜 주면 신뢰감이 형성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신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자아 특성상 애착이 형성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위축감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프로이드의 학문기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제2단계입니다. 이때는 2살에서 3살 때까지이고 의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프로이드의 학문기에 해당하는 에릭슨의 제2단계는 자율성 대 수치감입니다. 어린애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아이가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다면 자율성이 생기는 것이고 부모가 만약에 무섭게 통제하거나 과잉 보호를 하게 되면 회의감과 수치감이 형성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 특성상 의지가 강하게 생기느냐 아니면 강박관념이 생기느냐 하는 것이 에릭슨의 제2단계고 프로이드의 학문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2세 내지 3세의 연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이드의 남근기입니다. 나이로는 4세에서 5세 이렇게 해당되는데 사실 나이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때는 그 목적을 추구하는 그러한 단계인데 프로이드의 남근기는 에릭슨의 제3단계에 해당합니다. 에릭슨이 제3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주도성 대 죄책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도하느냐 죄의식을 갖는가가 쟁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은 죄책감이 형성되고 그러한 주도적 성격을 가질 때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주면은 주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리더가 나중에 사회에서 리더가 형성되는 그러한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아 특성상은 그 목표를 추구하는 그러한 시기인데 잘못 대응을 하면은 억제력을 갖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이드의 잠복기 네 번째 단계는 잠복기입니다. 이때는 6살에서 11살로 에릭슨의 제4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시기인데 초등학생 때는 이렇게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잘 배워서 능력이 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효과가 있다 하면은 근면성이 형성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은 노력형과
노력한 결과가 예상대로 잘 못 나왔다면은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능력이 형성되느냐, 무력감이 형성되느냐, 이러한 시기가 제 4단계 프로이트의 잠복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는 프로이트의 5단계 정체감 형성 대 정체감 혼미 이 단계인데, 청소년기로서 12살에서 18살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정체성과 혼란의 시기로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종교, 정치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갖게 되죠. 이때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방황과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특성상 성실감이 갖게 되느냐 아니면 거부감이 형성되느냐 하는 것이 에릭슨의 5단계에 해당되고 프로이드의 생식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때 나이로는 12살에서 18살, 즉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방황과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5단계에서는 정체감 형성 대 정체감 혼미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릭슨의 제6단계 심리사회적 위기 6단계는 19살에서 40세까지 에릭슨은 생애 전 주기를 봤기 때문에 19살에서 40살까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직장 다닐 때 직장의 중급 이상 관리자 시기가 되겠습니다. 19세에서 40세까지인데 이때는 친밀감 대 고립감의 시기로 사회생활, 결혼생활을 하게 되고 가족이 아닌 동료나 이성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만일에 친밀감이 획득을 못하면은 나 혼자다 하는 고립감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살에서 40살까지 이 성인 초기 이때는 친밀감 대 고립감으로서 자 특성이 잘 발달되면 사랑으로 발전이 되고 잘못 발달되면은 배척감이 형성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릭슨의 7단계 심리사회적 위기 7단계로서 생산성 대 침체감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중년기로서 41세에서 65세 그래서 직장에서는 중간관리자 이상에서 최고관리자 또는 은퇴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생산성 대 침체성이 쟁점이 되는 시기로 후배 양성 등으로 영향력을 창출해내면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남겨줄 것이 없다면 정체감과 침체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7단계에서는 생산성 대 침체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특성상 생산성이 잘 형성이 되었다면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거절감이 형성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위기 8단계 노년기입니다. 이때는 66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성숙기라고도 하는데 자아 통합 때 절망감의 과배에 있는 시기로 조화와 진실을 마주하며 지혜롭게 사는가 아니면 인생을 원망하며 절망감에 빠져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잘 살아왔구나 할 때는 자아 통합감이 생기게 되고 이때 자아 특성상 지혜가
발달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 나는 세상을 잘못 살아온 것 같아 이렇게 느끼면은 경멸감이 형성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피아제는 신체 구조가 환경에 적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고 구조도 위부 환경에 맞도록 적응해 나간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지발달은 무엇인가 보면은 인지발달은 인간의 지적 능력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환경에 더 잘 적용되도록 하는 과정의 변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를 나누어 보면은 첫 번째 감각 운동기입니다. 센소리 모터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0에서 2살까지입니다. 영아는 신체 활동으로 감각적인 경험을 조합함으로써 사고를 구조한다. 이 시기는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를 연결시킬 수 없다. 대상 연속성의 획득, 행동을 통한 1차적 사고, 물체를 다른 각도에서 보아도 같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자연 모방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인형을 천으로 가리면 존재하지 않는 줄 알고 관심을 껐다가 천을 치우면 인형이 다시 나타난 줄 알고 신기한다. 이때가 감각 운동기, 센소리 모터 스테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조각기, 프리아퍼레이셔널 스테이지입니다. 이 전조각기는 아동은 언어와 심상으로 세상을 표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환경과 상호작용하지만 자기 중심적이어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를 비논리적으로 연결한다고 합니다. 감각 정보와 신체 움직임 간의 연결이 아니라 상징적 사고가 발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중심성, 에고센트리즘입니다. 자아중심성, 에고센트리즘.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물환론적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타인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조작기, 이때는 7살에서 11살까지입니다. 구체적 조작기, Concrete Operational Stage입니다. 내용으로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지만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지식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보조 개념이 형성되고 탈중심화, 생각의 순서를 바꿔서 사고를 할 수 있는 가역적 사고, 보존 개념 형성, 분류 및 서열 조작 능력 형성, 언어의 복잡화, 완전 학습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존 개념은 컨서베이션입니다. 보존 개념인 모양을 바꿔도 양이 바뀌지 않는다는 개념인데, 예를 들면 물을 폭이 좁은 컵으로 옮겨 담아서 더 높아 보여도 양은 그대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다음은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11살 이상 Formal Operational Stage입니다. 청소년은 성인 수준의 사고가 가능한 시기라고 합니다. 형식적 조작기. 연역적 사고, 논리적 사고, 이상적, 추상적, 추리력, 적응력이 발달하며 사물의 인과관계 등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적 사고, 과학적 사고,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형식적 조각기, 즉 Formal Operational Stage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1차 시험 객관식에 준하는 예상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제 1. 다음 중 신상하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페이지 97입니다. 1. 첫 번째의 호흡은 폐를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해야 한다. 맞죠?
2. 저장된 지방을 우선적으로 에너지로 사용해야 한다. 신생아기에 맞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신장 기능이 미성숙하여 탈수 위험과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이때 신생아기에 맞는 것입니다. 4. 시각이 가장 먼저 발달하며 대부분 태내에서 발달한다. 틀리죠? 이때는 시각이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게 아니라 촉각이 가장 먼저 발달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 2. 다음 중 영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페이지 97에서 98입니다. 1. 근육과 신경계가 성숙해지며 조화로운 활동이 가능해진다. 맞는 내용이죠. 2. 기쁨, 분노, 공포 등의 1차 정서가 점차 발달하여 다양한 정서로 분화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3. 양육자와의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이 중요하며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다. 영아기에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 맞습니다. 4. 다양한 감각, 특히 시각을 통해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틀린 내용이죠. 4번이. 왜냐하면 다양한 감각, 특히 시각이 아니라 촉각을 통해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 영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3. 다음 중 유아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페이지 98에서 99입니다. 1. 인지적으로 성숙하여 논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고가 가능해진다. 이것은 틀리죠. 아동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 감정적으로 성숙해진다. 이것도 유아기 내용이 아니죠. 청소년기 내용입니다. 3. 훈육에 의해 사이와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 2차 정서로 발달하게 된다. 예, 맞는 내용입니다. 유아기에 훈육에 의해 사이와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 2차 정서로 발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 자기관리를 통해 자신의 생활과 행동에 책임을 진다. 틀리죠? 이때는 성인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문제 4. 다음 중 국제노년학회 1951년 노년학회가 내린 노인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페이지 99입니다. 1. 환경 변화에 대해 알맞게 대응할 신체 조직이 불완전한 사람. 2. 자아 통합감의 능력이 감퇴되어 가고 있는 사람. 3. 신체 조직 기능의 쇠퇴가 일어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4. 생활 적응력이 향상되어 가는 사람. 생활 적응력이 나이가 먹을수록 향상되어 갈 것 같은데 감퇴되어 간다는 겁니다. 4번이 틀리죠. 문제 5. 다음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5단계의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5단계는 구황남장생입니다. 구황남장생 보면 2번입니다. 구황남장생 아주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 이성 부모에 대한 독점을 하려고 동성 부모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발달 단계는 페이지 101입니다. 이때는 학문기, 구강기 아니죠. 생식기 아니고 남근기에 해당합니다. 남근기에 이디퍼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문제 7. 부모와의 동일시가 강력해지고 그로 인해 자아가 성숙하고 초자아가 확립되는 시기는 페이지 100입니다. 1. 생식기 아니죠. 2. 구강기 아니죠. 4. 남근기 아니죠. 4. 잠복기. 잠복기가 부모와의 동일시가 강력해지고 그로 인해 자아가 성숙하고 초자아가 확립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문제 8. 프로이드가 주장한 성격 구조 이론이 잘못 설명된 것은 원초와 이드죠. 이드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생물학적 욕망, 즉 본능이다. 맞는 말이죠. 이 자, 에고는 원초와의 본능과 외부 현실 세계를 타협과 절충을 통해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예, 맞는 얘기죠. 3. 초자, 슈퍼에고는 현실보다는 이상을 추구하도록 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4. 불안이 발생하면 초자아는
원초아와 자 간의 갈등을 감소시키려고 한다. 예, 틀린 내용입니다. 불안이 발생하면 초자아가 아니라 자아는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갈등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9. 다음 방어기제 내용 중 바르지 못한 것은 페이지 102에서 103페이지입니다. 1. 억압은 스트레스 상황을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억누르는 것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2. 억제는 마음에 고통을 주는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식적입니다. 이게 억제는 의식적인데 이거 답이 두 개인 것 같습니다. 투사는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리는 것.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치와는 어떤 대상에게 향했던 태도, 요구, 공격적 행동을 다른 대상으로 옮기는 것. 이게 아니죠. 이거 대치 내용입니다. 대치는 어떤 대상에게 향했던 태도, 요구, 공격적 행동을 다른 대상으로 옮기는 것. 이게 대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두 개입니다. 2번하고 4번입니다. 2번은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10. 엄마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엄마 때문에 넘어졌다고 할 때 다음 방어기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 합리화 아니죠. 2. 부정 아니죠. 3. 반동 형성 아니죠. 4. 투사가 남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객관식, 즉 1차 시험 예상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2차 시험 예상 문제, 예방형 대상 합편이 되겠습니다. 2차 시험 주관식 문제입니다. 문제 1. 오이디퍼스와 일렉트라 컴프렉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분하여 기술하세요. 남근기에 발생할 수 있는 컴플렉스, 오이디퍼스와 일렉트라 컴플렉스죠.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제 2.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세요. 페이지 100에 있습니다. 문제 3. 프로이드의 정신구조론적 역동적 정신과정을 매개하는 마음의 3가지 구성요소를 약술하세요. 페이지 100에 있습니다. 역시. 문제 4. 방어기제 중 억압과 억제를 구분하여 약술하고 그 사례를 제시해 보세요. 페이지 100입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나올 듯 합니다. 이것도. 문제 5. 방어기제 중 치환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 사례를 제시해 보세요. 페이지 103입니다. 문제 6. 매슬로의 욕구 5단계를 약술하세요. 페이지 104에서 105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7. 시그문트 프로이트와 에릭 험버그 에릭슨의 심리발달 이론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세요. 이것은 제가 요약한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문제 8. 에릭 험버그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8단계를 열거하고 설명하세요. 이 8단계 잘 외워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슬라이드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문제 9. 인지발달이란 무엇인가 약술하세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페이지 108에서 109입니다. 문제 10.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중 구체적 조작기에 대해서 약술하세요. 페이지 109입니다. 지금까지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8강의 내용으로서 제1권 치유농업 대상자의 이해, 예방용 대상의 이해 합편의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에파코팜 점농양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